볼게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 보통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요. 특수 상대성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동시성의 상대성. 두 번째가 시간 지연. 세 번째가 길이 수축. 동시성의 상대성은 이게 연습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관찰자가 두 명이 나올 거예요.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 두 명이 나올 건데,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 근데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그 사건이 동시에 안 일어났다라고 보여요.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에요. 이게 조금 잘 익히는데 연습이 필요하고, 두 번째 시간 지연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얘는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가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를 보면 내 시간보다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야. 근데 그건 거꾸로도 성립이 안 해.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가 이번에 정지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제 시간이 나보다 느리게 가. 근데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도 운동하는 애를 보면은 아니야, 제 시간이 나보다 느리게 가. 이렇게 느끼는 게 시간 지연이에요. 이거는 모든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와 정지하는 관찰자 사이에서는 항상 일어나게 되고요. 운동을 더 빠르게 할수록 시간 지연은 더 많이 일어나서 더 많이 느려져요. 시간이. 그래서 상대방의 시간이 느려진다. 이게 시간 지연. 길이 수축은 말 그대로 길이가 수축되는 거. 만약에 이 분필이 운동을 해.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 너네 입장에서는 이 분필이 빠르게 운동을 할 때 분필의 길이가 수축돼서 보인다는 거예요. 수축돼서. 그래서 이것도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가 운동하는 애를 봤을 때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반대로 운동하고 있는 애가 운동을 자기가 하지만 자기는 정지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상대 속도 정지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대신에 배경이 운동한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이 배경이 수축돼 보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더 빠르게 운동할수록 길이 수축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나서 더 짧아 보이게 돼요. 이게 길이 수축.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시성의 상대성부터 볼게요. 자, 동시성의 상대성은 문제가 어떤 거는 1번처럼 푸는데 어떤 거는 2번처럼 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 먼저 정리를 해볼게. 잘 모르겠어도 일단은 적어보세요. 자, 동시성의 상대성 할 때 무조건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날 거야. 근데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고요. 두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누가 보든지 간에 동시로 보여. A가 관찰했을 때 B가 관찰했을 때 똑같이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두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동시로 안 보여요. 다르게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이 원리로 문제를 풀 거고, 문제가 나오면은 어떤 게 한 장소에서 일어난 거고 어떤 게 두 장소에서 일어난 건지를 볼 거야. 보통 어떻게 문제 나오냐면 빛이 검출기로 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사건이 뭐냐면 빛이 출발하는 사건과 빛이 도착하는 사건. 이렇게 사건 두 개 있어. 출발을 한 장소에서 할 수도 있고요. 도착을 한 장소에서 할 수도 있어. 출발을 한 장소에서 했으면 출발을 동시에 관찰하고요. 도착을 한 장소에서 하면은 도착을 동시에 관찰해요. 두 가지를 둘 다 보여줄게. 첫 번째는 검출기가 두 개야. 양 끝에 검출기가 있고요. 빛이 여기서 출발해. 한 장소에서 출발하고 두 장소에 도착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요. 검출기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빛이 양 끝에 있어요. 두 개. 이거는 빛이 두 개 있으니까 한 장소에 도착하고 두 장소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 유형이 두 개로 나뉘어요. 그러면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유형을 볼 건데 사람이 우주선 안에 사람이 한 명 있고 우주선 밖에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야. 얘는 같이 운동하고 있고요. 얘는 밖에서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야. 그러면 안에서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를 S라고 하고 밖에 있는 관찰자를 S-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검출기, 왼쪽에 있는 검출기를 A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검출기를 B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은 S가 봤을 때는 빛이 출발을 했어. 같은 관성계 안에 있지. 빛이 출발해서 A, B에 동시에 도착했다라고 봐요. 그치? 얘 정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B 출발하면 A, B 동시에 도착할 거야. S 입장에서는요. 근데 S 다시 입장에서는 빛이 여기서 출발하는 건 맞아. 근데 동시에 도착하지는 않는다라고. 왜 그러냐면 빛은 상대 속도의 영향을 안 받아.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야. 근데 빛이 출발하고 나서 우주선이 운동을 해요. 그러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운동을 해서 간 거야. 그럼 검출기가 자리가 바뀌죠. 빛은 그대로 여기 있어. 상대속도 영향 안 받으니까요. 근데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A라는 거리가 짧아졌고요. B라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럼 어디에 먼저 도착했다고 봐? 거리가 짧은 거에 먼저 가겠지. A에 먼저 도착해. S-가 봤을 때는 A에 먼저 도착해요. 얘는 도착을 서로 다르게 보는 경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방금 한 거는 S가 검출기 A, B에 동시에 도착하고 S-가 동시에 도착 안 했다라고 봤지. 이번에는 S-가 봤을 때 S-가 봤을 때 검출기 A, B에 빛이 동시에 도착을 했대. 그러면은 S가 봤을 때는 어디에 먼저 도착할까? 이번에는 얘한테서 봤을 때 동시에 도착을 했고요. 얘한테서 봤을 때 동시에 도착을 안 했어요. 그리고 빛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 그러면은 S- 입장에서 동시에 도착하려면 우주선이 이동했을 때, 검출기도 이동했을 때, 이때 정 가운데 있어야 되지. 빛이 이동했을 때 정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면은 원래 우주선에서 보면은 빛은 B에 더 가까이 있게 돼요. 그치? 그럼 S가 봤을 때는 B에 먼저 도착했다고 보이겠지. 조금 감이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유형 해볼게요. 이번에는 검출기에 빛이 양쪽에서 오는 거야. 근데 안에 있는 관찰자 S가 보는 거랑 밖에 있는 관찰자 S가 다시 봤을 때 도착은 동시에 했대. S가 봤을 때도 빛이 동시에 도착했고 S-가 봤을 때도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했어. 도착이 똑같아요. 도착이 동시에. 그러면 출발이 다르다는 거야. S가 보면요. 같은 관성이니까 당연히 빛 A와 빛 B가 동시에 출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도착을 한 거야. 그치?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동시에 도착하겠지. 같은 관성계는. 근데 S-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우주선이 이동하지. 우주선이 이동하면은 검출기도 이동하죠. 빛은 이동 안 해요. 빛은 상대속도 영향 안 받으니까 빛은 그대로 있어. 그럼 이번에는 A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 A와 B, 아니 검출기와 B 사이의 거리가 또 달라졌어. 어디가 더 멀어? 여기가 더 멀죠. 근데 A와 B의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을 해야 돼. 그러려면 누가 먼저 빛이 출발한 거야? 여기서 출발했을 때 동시에 도착하려면 A가 머니까 얘가 먼저 출발해야지 동시에 도착하고. 이해가 돼요? A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더 머니까 A의 빛이 먼저 출발했고 그 다음에 B의 빛이 출발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뭐가 두 장소에서 일어나는 건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 115페이지에 위에 그림은 우리가 방금 한 그림 똑같은 그림이고요. 아래 그림 한번 보자. 아래 그림. 관찰자 S 내에 별 A, B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정지해 있다. 관찰자 S-가 탄 우주선이 0.9C의 속력으로 A에서 B를 향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우주선이 S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A, B가 동시에 빛이 내려 폭발한다. 얘는 거꾸로 얘가 이렇게 있는 상태죠. 얘는 A, B에서 빛이 출발하는 출발이 두 장소, S로 빛이 도착하는 도착이 한 장소. 그러면 도착은 동시에 관찰이 되고요. 출발은 동시에 관찰이 안 돼요. 그치? S-가 봤을 때도 A, B의 빛은 S에 동시에 도착하고 S가 봤을 때도 A, B의 빛은 S에 동시에 도착해요. 그럼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가 문제인데 S는 A, B랑 같은 관성계죠. 그러면은 S가 봤을 때는 A, B의 정가운데에 있으니까 동시에 출발해야 자기한테 동시에 도착하지. S가 봤을 때는 동시에 출발한 거야. 그치? 근데 S-가 봤어. S-가 자기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 그치? 근데 마치 S가 왼쪽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기가 같지만 S가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때 빛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빛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A와 S 사이의 거리는 가깝고요. S와 B 사이의 거리는 멀어요. 어디? A, B 중에 어떤 게 먼저 출발한 빛이야? 그렇지. B지, B. 거리가 머니까 동시에 도착하려면 먼 게 먼저 출발하고 B 출발한 다음에 A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유형 두 개로 나눠져서 풀어주면 되시고요. 그리고 116페이지 두 번째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지나가요. 시간 지연은 말 그대로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 이때 느린 시간을 가진 사람이 팽창 시간. 그리고 원래 시간으로 측정한 사람이 고유 시간. S가 S-의 시간을 봤어. S가 S-의 시간을 봤어. 그러면은 자기보다 느리게 가는 거야. 예를 들어 자기는 한 3초가 흘렀대. 근데 S-는 1초밖에 안 흐른 거야. 너가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반대로도 성립한다고 했지. S-가 S를 볼 때. 그때도 시간이 느리게 가. S가 이번에는 1초 흐르고 S-가 3초 흘렀다고 보는 거야. 시간이 서로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게 시간 지연. 이거는 우주선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느리게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것도 빛으로 설명할 건데요. 이번에는 여기서 빛이 아래에서 출발하고요. 위에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그럼 빛이 갔다가 오는 시간을 가르쳐줍니다. 두 사건. 가는 사건, 오는 사건.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을 시간 지연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측정할 건데요. S-가 보면은 그냥 자기 우주선이니까 왔다 갔다 한 1초밖에 안 걸려. 그치? 근데 이거를 S가 보는 거야. 그러면 빛이 이동할 때 우주선도 이동을 해. 우주선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빛은 왕복을 해야 돼. 어떻게든. 그러면 빛의 경로가 우주선 이동 경로랑 같이 따라가. 그럼 빛의 이동 경로
나는 3초가 흘렀는데 너는 1초밖에 안 흐른 거잖아. 그래서 시간이 나보다 느리게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반대로 성립하지. 이번에는 S를 빛을 쏘는 거야. 그럼 얘도 왕복하는데 S가 봤을 때는 빛 왕복하는 거 고유 시간으로 보이지. 자기만의 시간으로 보여. 근데 S-가 봤을 때는 이 검출기가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번에도 빛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동 경로 또 길어졌죠. 그래서 S-가 볼 때는 팽창 시간 번호를 보는 거예요. 시간 지역으로 팽창 시간. 이해돼요? 그냥 서로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구나. 근데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많이 느리게 가는구나. 그리고 얘는 그냥 증명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표를 보면은 우주선 안에 있는 S-가 빛시계를 보았을 때 당연히 빛의 속력은 두 개가 똑같이 관찰해요. S가 보든 S-가 보든 빛의 속력은 C로 볼 거야. 근데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보면은 고유 시간으로 보이는데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시계를 보면은 팽창 시간으로 보인다. 반대로 우주선 밖에 빛시계를 관찰할 때 S가 보면은 고유 시간으로 관찰하는데 S-가 보면은 얘를 팽창 시간으로 관찰한다. 이 얘기를 표로 정리해 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117페이지 길이 수축. 길이 수축은 또 쉬워요. 길이 수축은 길이가 짧아 보이는 건데 운동하는 방향으로만 수축돼요. 이번에는 행성 두 개를 그려볼게요. 우주선이 왼쪽에 있는 A 행성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에 있는 B 행성으로 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우주선이 이동을 하고 있지. 우주선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만 길이가 짧아지는 거야. 우주선의 길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S 입장에서는. S- 입장에서는 자기 우주선 자기 길이대로 보이지. 그지? 그냥 자기랑 같이 운동하고 있으니까. 근데 S가 우주선 봤을 때는 우주선이 짧아 보이는 거야. 근데 수직으로는 수축을 안 해요. 수직으로는 운동을 안 하고 있잖아. 운동하는 방향으로만 수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S-가 봤을 때는 뭐가 수축하냐면 배경이 수축을 해. 자기가 운동을 하지만 마치 이 행성이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야. 그래서 행성 간의 거리가 짧아지게 보여. S가 행성 간의 거리를 보면은 다 정지하고 있는 같은 완성이니까 원래 길이로 보이고요. 고유 길이로 보이고요. S-가 행성 간의 거리를 측정하면은 행성 간의 거리가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져서 수축 길이로 보여요. 그래서 우주선은 S가 봤을 때는 수축 길이로 보일 거고 S-가 봤을 때는 고유 길이로 보일 거고 행성 간의 거리는 S가 봤을 때는 고유 길이로 보일 거고 S-가 봤을 때는 수축 길이로 보일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짧아져서 보이는구나. 그리고 더 빠르게 운동할수록 더 많이 짧아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운 걸로 뮤온이라는 입자를 한번 볼 건데요. 뮤온은 그냥 우주에서 방출된 작은 입자야. 우주에서 만들어져서 얘가 지구로 오는 입자야. 근데 신기한 게 뮤온은 여기서 뮤온이 만들어졌다고 해. 그리고 여기 지구가 있다고 해. 그럼 뮤온이 이렇게 오겠지. 근데 뮤온은 수명이 별로 안 길어. 예를 들어 뮤온의 수명을 10년이라고 해보자. 근데 뮤온이 만들어지는 곳이랑 지구 사이의 이 거리는 뮤온의 속력으로 운동하면은 한 12년은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야. 그럼 원래라면은 도착하기 전에 얘는 죽지. 수명 다해서. 그러면 도착을 못 해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지구에서 뮤온이 발견이 돼. 뮤온이 도착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현상을 계속 설명을 못하다. 특수상대성이 나오고 나서 이 현상을 특수상대성으로 설명했어. 뭐로 설명했냐면
입장에서 보는 거야. 별거 아니야. 지구 입장에서 봤어. 그러면 지구의 시간은 원래대로 흘러가지. 근데 뮤온이 운동하고 있는데 뮤온의 시간이 느리게 가지. 그치?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년이 흘렀어. 그러면은 뮤온이 원래라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지구 입장에서 뮤온을 봤을 때는 그때 얘는 한 8년밖에 안 흘렀다라는 거야. 시간 지연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뮤온의 수명이 다 하기 전에 얘는 도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수명이 더 느리게 흘러가니까. 10년이 되기 전에 12년 거리를 갔다라는 거야. 뮤온의 수명이 느리게 흘러가는구나. 10년이 더 느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뮤온의 입장에서 보면 뮤온은 자기가 운동하고 있지. 그러면은 원래는 고유 길이가 12년 거리인데 운동하고 있으니까 배경이 수축되는 거야. 거리가 수축돼서 한 9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로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자기 수명 10년이 다 가기 전에 길이가 짧으니까 도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구 입장에서는 시간 지연으로, 뮤온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문제 풀어보시다. 118페이지.
일단 맞춰봅시다. 1번에 1번 동시에 2번 A 2번에 55X 3번에 X55 4번에 짧다 크다 짧다 여기는 1번 여기는 있는 사람 넘어가도 될까요? 자, 120페이지 자료 분석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료 2번은 통째로 X치대요. 문제가 너무 난해한 문제라서 자료 1번, 3번, 4번만 풀어볼게요.
들어간다. 3번 PR, 4번 OOX. 다음 3번, 1번 두 경우 모두 C, 2번 우주선 안에 있는 B시계, 3번 더 커진다, 4번 OOX. 자료 4번에 1번 L은 V 델타 T 고유. 2번에 L 고유는 V 델타 T. 3번에 델타 T가 델타 T 고유보다 크고 L 고유가 L보다 크다. 4번에 XXOX. 모르겠네요. 숙제는 122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기말평가가 있어요. 중간평가 2번호. 어디지? 역학도 에너지평가? 거기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 다음 주 기말평가랑 숙제 준비해오세요, 같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